깊은 밤, 텅 빈 사무실을 찾은 한 남자. 다급하게 뭔가를 찾는 듯합니다. 굳게 잠긴 서랍을 억지로 열어보려 하는데, 그런데 그때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 묻은 손들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남자. 다행히 악몽이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 남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말기암 환자였는데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일이란 말씀이시죠? 이젠 지난 10년간의 악몽을 끝내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비밀을 간직했던 이 남자. 그가 털어놓은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옷만 갈아입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밥도 안 먹고. 밥은 직원들하고 먹어야지. 여보, 항상 미안해. 우리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 어디가? 아빠 공장이 요새 많이 바빠. 우리 딸 내일 학교 가려면 얼른 자야지. 아빠 오늘만 안 가면 안 돼? 응? 오늘따라 왜 이래. 아빠 힘드시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 응? 당신도 먼저 자. 일 끝나고 새벽에 올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공장을 운영하는 윤영호 씨는 오늘도 가족을 뒤로하고 서둘러 공장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어찌된 일인지 일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오겠다던 남편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여보. 아,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아침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연락 없이 외박한 적이 없었던 남편. 아내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아내 조영미 씨는 남편의 공장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이요? 지금 이 시간이면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 아닌가요? 아니요. 아침까지 안 들어오셨어요. 네? 6시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아니 어제 야근 끝나고 들어가시는 거 봤는... 형님,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럼요. 저도 봤는데요. 저 사모님, 여기 좀 빨리 와보세요. 그런데 사라진 것은 윤영호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누가 억지로 연 것 같진 않고 사장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들어있는 서랍키는 저하고 사장님 딱 2명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니니까 사장님이.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2억 원의 회사 공금도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모님, 여기도 좀 보세요.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윤영호 씨의 컴퓨터 모니터에 남겨진 글. 아내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생긴 걸 거야. 안 그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윤영호 씨는 정말 회사 돈 2억 원을 가지고 스스로 모습을 감춰버린 것일까요? 당시 관할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사장의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달간에 걸쳐 수사를 해봤지만 사장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보니
4살 종결을 하게 됐습니다. 2년 후 갑자기 사라져버린 남편의 행방을 쫓기 위한 아내 조영미 씨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또 오셨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사모님 사정은 잘 알겠는데요.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요. 이제 그만하시죠. 남편의 실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탄원서를 내는 아내. 지난 2년간 그녀의 탄원서는 계속 쌓여만 갔지만 남편의 행방은 여전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 또 윤영호 씨를 잊지 못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윤영호 씨의 공장에서 일하던 서영수 씨와 김준환 씨. 사모님. 어떻게 됐어요? 경찰은 뭐래요? 맨날 똑같죠 뭐. 은행에서 뭐래요? 우리도 어떻게든 좀 애를 써보겠는데 아무래도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어떡하죠? 부도요?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다 두 분 덕분인데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서 씨도 그렇고 사장님한테 받은 은혜 다 갚으려면 저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요. 사장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10여 년을 윤영호 씨의 공장에서 함께 일해온 서영수 씨와 김준환 씨. 걱정하지 마시고. 그들이 기억하는 윤영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알았어요, 글쎄. 무슨 일이야? 서씨 한숨에 땅이 꺼지겠네.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수리가 없어서.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지. 어려울 때마다 힘이 돼주었다는 윤영호 씨. 하지만 서영수 씨와 김준환 씨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결국 부도가 났고 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다녔습니다. 늦었네. 밥 차려줄게. 씻고 나와. 됐어. 지금 생각 없어. 가장이 사라진 지 10년. 어린 딸은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버느라 딸은 늘 지쳐 있었고 조영미 씨 역시 생활고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이제는 사라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보다 원망이 더 커져가는 아내 조영미 씨. 여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죽었으면 시체라도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나 너무 힘들어. 사진 속에 행복했던 시간이 이제는 먼 꿈속의 이야기만 같습니다. 네, 제가 윤영호 쳐대는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요? 아니 무슨 전화를 받았길래 이토록 서두른 것일까요? 왜 그래? 뭘 그렇게 찾아? 이 통장 어딨니? 무슨 일인데? 니네 아빠! 아빠? 엄마 어디가? 윤영호 씨가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한 것일까요? 조영미 씨는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그녀가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조영미 씨를 맞이한 남자는 뜻밖에도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남자 이지훈 씨. 그런데 그는 왜 일면식도 없는 조영미 씨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사라진 윤영호 씨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참. 아니 시체가 발이 달려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실까? 딸과 아내에게 늘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 윤영호 씨. 그는 가족을 버리고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남자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우선 내가 부탁드린 거는 가져왔어요?
너무 급해서 일단 이것만, 나머지는 나중에. 이러시면 곤란한데. 뭐라고요? 당신이 지금 사람 죽여놓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줌마, 남편 유골 찾기 싫어요? 유골을 찾아야 보험금을 받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 보험금 받고 싶으면 우선 각서부터 하나 쓰시죠. 그 아줌마는 남편 유골 찾아서 좋고, 나는 이 돈 생겨서 좋고, 노이 좋고 매부 좋고, 안 그래? 남편의 사체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이지훈 씨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못해 각서를 쓰는 조영미 씨. 그런데 그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량한 시민한테? 아니, 소량한 시민이 경찰 보고 왜 도망가요? 예? 그 잠깐 서로 가시죠. 아줌마, 얘기 좀 해봐요. 난 아니라니까, 난 안 죽였다니까. 나. 당신 윤영호 씨 사진인데 안 되면서요? 예? 아니라고요. 난 윤영호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왜 유가족들한테 그런 전화한 거야? 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얘기 다 할게요. 예? 이지훈 씨의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일 전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가 찾아간 곳은 한 요양병원. 그곳에서 그는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암 환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윤영호 씨의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 서영수 씨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서 씨는 윤영호 씨의 사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영호 씨를 살해한 것도, 유가족을 협박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것도 결국 서영수 씨의 계획이었던 것일까요? 서영수 씨가 알려준 야산을 수색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뭐 좀 나왔어? 아니, 분명 여기가 맞다 그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어. 예, 가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사체를 찾아 헤매던 강 형사는 무슨 소식을 들었길래 이토록 놀라는 것일까요? 윤영호 씨의 살인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서영수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영수 씨의 사망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이들은 바로 윤영호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 씨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대답 좀 해봐요.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엄마, 이미 죽은 사람이야. 이러다가 엄마가 죽겠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은 내 아빠를 어떻게 보니? 10년 전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살인사건은 그 실상을 밝혀내지도 못한 채 이대로 묻혀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서영수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심부름센터 이지훈 씨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10년 전 서영수 씨와 함께 일했던 공장 직원 김준환 씨였습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제가 전화만 해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렇다니까. 어차피 이 양반은 죽을 몸인데 무슨 돈이 필요해. 내가 이참에 아주 두둑하게 한 동 챙겨줄 테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럼 혹시 이게 잘못되면 전 진짜 모르는 일입니다. 아니 그거야 이 양반한테 다 미루면 그만이지. 죽는 순간까지 돈독에 눈이 멀어서
유가족한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살인범. 어때? 말이 되잖아. 안 그래요, 형님? 유가족들에게 사체를 미끼로 보험금을 뜯어내는 계획을 주도한 사람. 그는 서영수가 아니라 바로 김준환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동료 서영수를 이용해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던 김준환. 그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씨도 죽었으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눠가지면 되는 거야. 이제 좀 파이가 커졌으니까 좀 일 좀 빨리빨리 추진 좀 하자고요, 좀. 한때 윤영호 씨의 미망인을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었던 김준환. 그런데 어쩌다 김준환은 불쌍한 미망인의 보험금을 뜯어낼 생각에 이토록 혈안이 되는 것일까요? 잠시 후. 김준환 씨? 누구세요? 당신 윤영호 씨 사연사건 범인으로 이번 재판. 뭐지? 잘못 알고 오셨어요, 지금? 나 아니에요. 서씨가 죽였다고, 서씨가! 나 아니라고요! 경찰의 말처럼 정말 김준환이 윤영호 씨를 살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사망한 서영수일까요? 윤영호 사장 당신이 죽였잖아. 아니야? 그 몇 번을 말해야 돼요. 용수 형님이 다 한 거라고요. 죽인 것도 형님이고 보험금 타는 것도 형님이고 난 그냥 이용만 당한 거라고요. 이봐요. 자꾸 그렇게 발표할 거예요? 예? 이거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죽였다는 그 증거를 한번 대봐요. 증거를. 이 양반 진짜 이거 못 쓸 양반이구만 진짜. 어? 공사 그거 좀 줘봐. 예. 형사들이 제시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거 봐요 이거. 자신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서영수 씨는 10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10년 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씨, 김씨, 오늘 야근인 거 알지? 어저께도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못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럼 서씨랑 김씨랑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 통과풀 능력이 안 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사장과 직원들의 관계는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상당히 많았어요. 직원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럼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해서 갚아라. 거기도 월급도 탕감하고 조금씩 받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나이도 어린 게 말끝마다 반말이고 사사건건 명령이니 더러워서 정말. 형님. 그래서 말이네요. 윤영호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힘들어하던 서영수와 김준환은 윤영호 씨 몰래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공장에 도착한 윤영호 씨. 아니 이것들이 일을 안 했더니 다들 어디 간 거야 이거? 아유 김씨, 서씨. 그때 공장 구석에 숨어있던 김준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김씨,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안 나? 형님, 끝내시다 빨리 어서. 당신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원주로 갚아? 꼼짝 못하는 윤영호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서영수. 그리고 윤영호 씨의 열쇠를 빼앗아 서랍 속에 든 회사 공급 2억 원을 챙기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범행의 흔적을 없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해둔 차를 이용해 윤영호 씨의 사체를 인근 야산에 안매장해 버렸습니다. 끝내 사체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10년이 흐른 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제서야 가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된 유가족들. 김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입만 열면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보다 더한 사이라고 그러더니.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돈 좀 있다고 사람 개무시한 게 누군데? 가족 같은 사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함부로 부려먹은 인간이 바로 당신 남편 윤 사장이야. 그만하세요 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범인은 살인죄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반성보다는 변명과 핑계를 일관했던 김준. 죄값을 치른 동안 그도 언젠가 유가족의 고통과 눈물을 이해하게 될까.